감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자를 마음 놓고 드시나요? 아니면 살찐다고, 혈당 올라간다고 피하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되도록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밥 대신 감자 먹으면 살찌고, 당뇨 있으면 감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요. 혹시 장을 보실 때 감자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건 혈당이 안 좋으니까 하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미국 루이지애나주 페닝턴 생의학 연구센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감자가 포함된 식단을 먹게 했는데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이 그룹의 체중이 평균 5.6% 줄어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까지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감자가 혈당을 해치고 살을 찌운다는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 결과를 보고 감자를 마음껏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감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감자가 억울했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감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정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은지, 어떻게 조리하면 영양소를 최대로 살릴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자를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감자의 진짜 얼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자를 흔히 땅속의 사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별명이 붙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 중간 크기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이 사과의 3배가 넘습니다. 비타민C 하면 보통 오렌지나 귤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0세기 영국에서는 감자가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이었다고 합니다. 감자를 주식처럼 먹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열에 약합니다. 불에 닿으면 대부분 파괴되죠. 비타민C를 먹으려고 채소를 사왔는데 볶고 나면 비타민은 이미 날아가 버린 겁니다. 마치 좋은 물건을 사놓고 포장을 뜯자마자 망가진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자는 다릅니다. 감자 안에 들어있는 전분 입자가 비타민C를 감싸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전분이 비타민C를 위한 갑옷을 입혀주는 셈이에요. 그래서 찌거나 구워도 비타민C 손실이 적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채소에서는 찾기 어려운 감자만의 특별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감자 1개에 칼륨이 약 620mg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나나 1개보다 많은 양입니다.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감자가 더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칼륨이 왜 중요하냐면요. 2023년 북유럽 영양 권장량 보고서에 따르면 칼륨을 하루 500mg 이상 섭취하면 뇌졸중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소금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칼륨의 혈압 강화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 그러니까 짠맛을 내는 소금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수도관에 낀 물때를 물이 밀어내듯이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부종이 잘 생기시는 분들에게 칼륨이 중요한 겁니다. 감자가 칼륨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감자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6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쉽게 말하면 비타민 B6가 우리 몸의 발전소를 돌리는 연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시는 분들이라면 감자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장 건강과 배변 활동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이렇게 보면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꽤 훌륭한 식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감자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자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감자의 항염증 효과입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항산화 효과와 함께 항염증 효과도 탁월합니다. 항염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주는 겁니다. 이 만성 염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요.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치 벽 안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겉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벽 안쪽에서는 계속 물이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이 만성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항산화 성분이 이런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껍질에 이 성분이 더 풍부하니까요. 싱싱한 감자를 껍질째 구워서 드시면 맛도 좋고 항염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피부가 빨갛게 타면 감자를 갈아서 팩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감자의 항염증 효과 때문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진정이 되니까요. 이런 효과가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도 있습니다. 감자 속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데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철분제를 드시면서 감자를 함께 드시면 철분이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철분 보충제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감자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라는 건 물에 녹지 않고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 식이섬유를 말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대장에서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변비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배변 활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감자 하나에 비타민C,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 식이섬유, 폴리페놀까지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땅속의 사과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죠.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시면 감자가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감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이 드시죠? 사실 감자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입니다. 밀, 쌀, 옥수수 다음이에요. 그만큼 오랫동안 인류의 중요한 식량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감자까지 덩달아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는 건데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감자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시죠. 인터넷에도 이런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밥이나 감자를 차갑게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서 혈당이 안 오른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 방법 써보신 적 있으세요?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먹으면 괜찮다고요. 또는 감자를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갑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잠깐 저항성 전분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감자를 먹으면 위와 소장에서 소화효소가 전분을 분해합니다. 분해된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쉽게 말하면 소화효소가 분해하지 못하는 전분입니다. 마치 자물쇠에 맞지 않는 열쇠 같은 거예요. 효소라는 열쇠가 저항성 전분이라는 자물쇠를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실제 연구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따뜻한 밥과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식힌 밥을 비교했는데요. 저항성 전분이 0.64g에서 1.65g으로 소폭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연구의 실험 대상자가 겨우 15명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바구 한능은 사람마다 차이가 큽니다. 10명이 먹으면 10명 다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명이라는 적은 숫자로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양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1g 남짓 늘어난 건데요. 이 정도로 혈당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2021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냉장고에 식혀서 먹는 방법이 혈당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었다 먹으면 혈당 걱정 없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혹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 방법만 믿고 감자를 많이 드셨다가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식힌다고 해서 감자가 마법처럼 혈당을 안 올리는 식품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대로 감자 섭취량을 조절하시면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활용하시는 게 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저항성 전분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자보다 저항성 전분이 월등히 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병아리콩, 렌틸콩, 검정콩 같은 콩류가 대표적이고요. 귀리 같은 통곡물에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바나나가 노랗게 익으면서 달콤해지는 순간 저항성 전분 함량이 무려 1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목적이시라면 아직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맛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정리하면 감자를 냉장고에 식혀 먹는다고 혈당이 크게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면 감자의 양을 조절하시면서 콩이나 통곡물로 저항성 전분을 보충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더 많은 분들이 굳게 믿고 계시는 이야기인데요. 감자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당뇨가 있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감자의 혈당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이 숫자가 55 이하면 낮은 편, 56에서 69면 중간, 70 이상이면 높은 편으로 분류됩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가 보통 73 정도 되고요. 감자도 높은 편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감자의 혈당 지수는 품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2023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60가지 감자 품종을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품종은 혈당 지수가 53으로 낮은 편에 속했고 어떤 품종은 82로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같은 감자인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최대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 전체를 싸잡아서 혈당에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과를 예로 들면 부사 사과와 아오리 사과의 당도가 다르듯이 감자도 품종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감자를 먹을 때 감자만 달랑 먹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반찬이랑 같이 먹고 국이랑 같이 먹고 고기랑 같이 먹죠. 이 함께 먹는 음식이 감자의 혈당 반응을 바꿔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감자에 채소를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혈당 지수가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저항성 전분 함량도 높아졌습니다. 이건 아까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감자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인데요.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식이섬유가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그래서 감자를 드실 때 시금치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를 꼭 함께 드시면 혈당 걱정을 상당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초를 곁들이는 겁니다. 감자 요리에 식초를 약간 넣거나 식초가 들어간 소스와 함께 드시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감자를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자를 어떻게 해서 드시나요? 삶아서 드시나요? 구워서 드시나요? 아니면 튀겨서 드시나요? 같은 감자라도 기름에 튀기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고 열량도 껑충 뜁니다. 반면에 찌거나 구우면 상대적으로 혈당 반응이 적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자가 나쁘다고 느끼는 건 사실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튀긴 감자가 문제이지 감자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패닝턴 연구센터의 결과가 이해가 되시죠? 그 연구에서는 감자를 튀기지 않고 적절한 양을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 체중이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던 겁니다. 조리법과 함께 먹는 음식이 핵심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오해였습니다. 감자가 혈당에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품종을 어떻게 조리해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양을 조절하시면서 채소와 함께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혈당 반응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자를 드실 때 식사 순서를 바꾸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식사할 때 감자를 가장 먼저 드시지 마시고 채소를 먼저 드신 뒤에 감자를 드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 식이섬유가 먼저 깔리면서 그 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마치 도로에 방지턱을 먼저 설치해 놓으면 그 뒤에 오는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감자를 드시더라도 채소를 먼저 드신 뒤에 감자를 드시면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순서를 정리하면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감자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차이가 납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히 뭘 준비할 것도 없으니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세 번째 오해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하고 계시는 건데요. 감자 껍질은 무조건 벗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감자 요리하실 때 껍질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칼로 싹싹 벗기시죠? 혹시 감자 껍질을 그대로 두고 조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껍질에 독이 있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감자 껍질에는 독소가 있으니까 벗겨야 한다고요. 그런데 최근 영양학 연구들을 보면 이것도 조건부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감자 껍질이 위험한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에요. 먼저 감자 껍질의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의 영양 성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의외로 감자 속살보다 껍질 쪽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자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속살보다 높은 농도로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페놀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성분입니다. 활성산소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공격하는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겁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으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폴리페놀은 이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워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폴리페놀이 감자 속보다 껍질에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감자 껍질을 벗긴다는 건 가장 좋은 영양 성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그리고 감자를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량도 늘어납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니까 과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껍질에 있는 저항성 전분이 혈당 상승 속도를 좀 더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서는 감자를 껍질째 섭취한 경우 공복 혈당 수치와 심혈관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단순한 포만감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조리할 때도 차이가 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감자를 껍질을 벗기지 않고 조리한 경우 비타민C 손실이 10에서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조리했을 때보다 손실이 훨씬 적은 거죠. 껍질이 비타민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껍질이 이렇게 좋은데 왜 벗기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건 솔라닌 때문입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해충이나 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독성 물질인데요. 특히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싱싱한 감자의 솔라닌 양과 싹이 난 감자의 솔라닌 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요. 싱싱한 감자 100g에는 솔라닌이 7mg 이하로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는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싹이 난 감자에는 100g당 80에서 100mg의 솔라닌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무려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0g당 20mg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싹이 난 감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4년 국제학술지 식품 성분 분석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싹이 많이 자란 감자일수록 글리코알칼로이드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솔라닌을 많이 섭취하면 메스꺼움, 복통,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안이 얼얼하거나 아린 맛이 난다면 그건 솔라닌이 많이 들어있다는 신호이니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감자의 상태를 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싹이 나지 않았고 녹색으로 변하지 않은 싱싱한 감자라면 껍질째 드시는 게 오히려 영양적으로 더 좋습니다. 하지만 싹이 났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넉넉하게 깊이 도려내시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아예 그 감자는 드시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오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자를 냉장고에 식혀도 혈당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항성 전분 증가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면 양 조절과 잡곡밥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감자가 무조건 혈당에 나쁜 게 아닙니다. 품종, 조리법,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채소와 함께 튀기지 않고 드시면 괜찮습니다. 셋째, 싱싱한 감자라면 껍질째 드시는 게 영양적으로 더 좋습니다. 껍질에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요. 다만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반드시 그 부분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감자를 실제로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오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감자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감자를 완전히 끊으신 적 있으세요? 감자가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을 줄여야 살이 빠지니까 감자는 빼야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감자의 열량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감자 100g의 열량이 약 69kcal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요. 같은 100g 기준으로 흰 쌀밥이 약 130kcal, 고구마가 약 86kcal입니다. 감자가 밥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빵 한 조각이 대략 260kcal인 것과 비교하면 감자는 정말 열량이 낮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패닝턴 생의학 연구센터의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연구에서는 감자를 먹되 원래 레시피의 고기 40%를 감자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조금 줄이고 그 자리에 감자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체 식사의 열량 밀도가 낮아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열량이 적은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참가자들이 특별히 굶거나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체중이 평균 5.6% 줄어들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않았는데도요. 이건 감자의 포만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먹으면 배가 든든한 느낌이 잘 오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오히려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게 감자를 많이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튀김을 매일 드시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감자칩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감자를 어떻게 조리해서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자를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채소와 함께 적절한 양을 드시면요. 열량은 낮으면서 포만감은 높은 꽤 괜찮은 식사가 됩니다. 특히 밥 대신 감자를 한 끼 드시면 탄수화물 총량을 줄이면서도 배고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완전히 감자로 대체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 밥 대신 감자로 드셔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침에 밥 대신 찐 감자 한두 개와 삶은 달걀을 함께 드시면 든든하면서도 가볍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점심때까지 군것질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전체 열량 섭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까지 하면 감자에 대한 주요 오해들은 거의 다 풀린 셈입니다. 감자는 살찌는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먼저 감자와 위장 건강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드리겠습니다. 감자가 위에 좋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속이 쓰리면 감자 생즙을 짜서 드셨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자 속에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이 위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점막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위벽을 감싸고 있는 얇은 보호막입니다. 우리 위장 속에는 음식을 녹이기 위한 강한 산성 물질, 위산이 나오잖아요. 이 위산이 음식만 녹이면 좋겠는데 보호막이 손상되면 위산이 직접 위벽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속이 쓰리고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위궤양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감자의 폴리페놀이 바로 이 보호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막에 코팅을 한 번 더 입혀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은 세포가 변성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변성이라는 건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감자를 찌거나 구워서 부드럽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혹시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린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 빈속에 커피를 드시기보다 찐 감자 반 개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자가 위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위산 자극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감자를 위를 다스리는 식재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셈이죠. 또 감자에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클로로겐산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감자 껍질에 특히 풍부합니다. 클로로겐산은 혈당 조절에도 관여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감자에도 들어있다니 좀 의외이시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감자의 풍부한 마그네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이 깨신 적이요. 그 고통은 정말 겪어보신 분만 아십니다. 다리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밀려오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근육 경련은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이 뭐 하는 성분이냐면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은 하는데 이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쥐가 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른 증상도 나타납니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고요. 쉽게 짜증이 나면서 예민해지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두세 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마그네슘 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감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감자와 달걀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환상적인데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자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100g에 약 2.5g 정도인데 이게 채소 중에서는 콩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 단백질에 생물가라는 게 있는데요. 생물가가 뭐냐면 우리 몸이 실제로 그 단백질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점수로 나타낸 겁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잘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달걀의 생물가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거의 최상위인데요. 감자의 생물가도 90에서 100 사이입니다. 거의 달걀에 근접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콩이나 다른 식물성 단백질보다 높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 정도 점수는 정말 드뭅니다. 하지만 감자만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양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달걀과 함께 드시면 딱 좋은 겁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잖아요. 감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는 감자가 채워줍니다. 마치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아침에 삶은 감자와 삶은 달걀을 함께 드시면요. 공복 상태에서도 위에 부담이 적고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준비도 간단하죠. 감자와 달걀을 같이 삶으시면 됩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이것보다 가성비 좋은 아침 식사를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참, 감자와 달걀을 함께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감자를 먼저 으깨신 다음에 삶은 달걀을 잘게 잘라서 섞으시면 간단한 감자 달걀 샐러드가 됩니다. 여기에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만 넣으시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빵 사이에 넣으시면 든든한 샌드위치도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시면 매일 해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감자와 우유입니다. 아까 감자에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그네슘은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식물에 물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햇빛도 필요하듯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감자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감자의 마그네슘을 우리 몸이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눈밑 떨림이나 다리 경련이 자주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잘게 자른 뒤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익히시고요. 그걸 우유 한 컵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속도 편안하고 영양도 가득한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감자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인 우유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보충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감자와 채소 조합입니다. 아까 두 번째 오해를 풀 때 말씀드렸는데요. 감자와 채소를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의 식이섬유가 감자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채소를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채소면 됩니다. 배추, 무, 당근, 콩나물, 시금치, 뭐든 좋습니다. 감자를 드실 때 채소 반찬을 꼭 함께 드시는 습관만 들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감자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감자는 조리법에 따라 영양 성분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생감자, 삶은 감자, 구운 감자를 비교해보면 구운 감자의 영양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 속에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은 구운 감자 100g에 약 39mg이 들어있습니다. 생감자의 약 5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아미노산과 무기질 함량도 구운 감자가 생감자보다 평균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C는 어떨까요? 감자의 비타민C는 생감자 100g 기준 4.4, 7mg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과보다 3배 이상 많은 건데요. 구운 감자에는 이것의 3배가 들어있으니까 구운 감자 하나가 사과 9개 분량의 비타민C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계산이지만 구운 감자의 영양 가치가 상당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드실 때는 삶는 것보다 구워서 드시는 게 영양적으로 한 수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싱한 감자를 껍질째 구우시면 비타민C 손실까지 줄일 수 있으니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껍질째 구워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감자를 드실 때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몇 가지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찬물에 담가 두셨다가 조리하시면 전분 일부가 빠져나가서 혈당 반응을 약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감자를 껍질째 잘라서 30분 정도 찬물에 담가 두신 후에 조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드실 때 단백질 식품을 꼭 함께 드세요. 달걀이든 우유든 두부든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삶으실 때는 통째로 삶으시는 게 좋습니다. 잘게 자른 뒤에 삶으면 비타민이 물에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지거든요. 통째로 삶은 뒤에 드실 때 잘라서 드시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자 조리할 때 기름을 쓰시더라도 튀기지 마시고 살짝 구우시는 정도로만 하세요. 올리브 오일을 약간 발라서 오븐에 구우시면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를 밤에 드시는 것보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드시면 감자에서 나온 에너지를 활동으로 소모할 수 있으니까요. 밤에 감자를 드시면 에너지가 남아서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만 지키시면 감자를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건강을 위해서 비싼 보충제를 사거나 복잡한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조리해서 제대로 조합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자가 바로 그런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한 봉지 사시면 며칠은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건강식품이에요. 특히 우리 세대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아궁이에 감자 넣어서 구워 먹던 그 맛 기억나시죠? 그때 먹던 구운 감자가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가 좋다고 해서 아무나 많이 드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를 가급적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우리 몸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비유해서 설명드리면요. 건강한 콩팥은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륨도 이 정수기를 통해 적절한 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보내는 건데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정수기의 필터가 막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니까 혈액 속에 칼륨이 자꾸 쌓이는 거죠.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게 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라는 건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건데요. 정상적인 리듬으로 뛰어야 할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불규칙해지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건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칼륨을 좀 많이 드셔도 신장이 잘 걸러서 내보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감자를 포함해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적당할까요? 하루 칼륨 권장량과 다른 음식을 통해 칼륨을 섭취하시는 것까지 고려하면 주먹 크기 감자 기준으로 하루에 3개 이하가 적당합니다. 많이 드시더라도 3개를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드실 때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감자를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나 치즈를 잔뜩 올려서 드시면 열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감자 자체의 열량은 100g에 약 69kcal로 많지 않은데요. 삶은 달걀 하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감자튀김이 되면 열량이 2~3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감자의 좋은 점을 살리시려면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좋은 감자를 고르는 법과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을 보실 때 바로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자를 고르실 때는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눈으로 보세요. 표면이 매끄럽고 흠집이 적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표면이 쭈글쭈글하거나 색이 어두운 건 오래된 거예요. 둘째, 손으로 만져보세요. 들어봤을 때 묵직하면서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말랑말랑하거나 물렁거리는 건 수분이 빠져서 신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셋째, 색을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녹색빛이 돌지 않고 싹이 나지 않은 걸 고르시는 겁니다.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녹색으로 변했거나 싹이 난 감자에는 솔라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흙이 제거된 감자를 고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흙이 묻어있는 감자가 사실은 국산 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끗하게 세척된 감자 중에는 수입 감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관하실 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자를 햇빛이 닿는 곳에 두시면 녹색으로 변하면서 솔라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차가운 환경에서는 감자의 전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맛과 질감이 변할 수 있거든요. 서늘한 실내, 예를 들면 베란다나 현관 옆 수납장 같은 곳이 적당합니다. 재미있는 보관 꿀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감자와 함께 두시면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두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와 다른 채소를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에틸렌 가스에 노출되면 오히려 빨리 물러지고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감자하고만 함께 두시고 양파나 다른 채소는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꽤 길게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많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본 오해 3가지입니다. 첫째, 감자를 냉장고에 식혀 먹는다고 혈당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항성 전분 증가량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면 양을 조절하시고 저항성 전분은 콩류나 통곡물로 섭취하시는 게 낫습니다. 둘째, 감자가 당뇨의 적은 아닙니다. 품종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르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튀기지 않고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식초를 곁들이시면 더 좋고요. 셋째, 싱싱한 감자의 껍질은 오히려 영양의 보고입니다.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풍부합니다. 다만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솔라닌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자와 잘 어울리는 조합도 알려드렸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보완되고요. 우유와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가 좋아집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지고요. 구운 감자가 삶은 감자보다 영양소가 더 풍부하고 껍질째 구우시면 비타민C 손실도 줄어듭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하시고요. 하루에 주먹 크기 3개 이하로 드시면 적당합니다. 결국 감자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감자튀김과 감자칩 때문에 억울하게 나쁜 이미지가 씌워진 것일 뿐이에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서 좋은 식재료를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시기 전에 우리 냉장고에 이미 있는 이 익숙한 식재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변에 감자를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거나 감자를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감자를 즐겨 드시는 방법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시려면 매일 드시는 음식부터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게 되신 감자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